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북한의 국토환경보호성 대변인은 남측이 산불을 일으키려고 기구를 날려보냈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정말 황당한 주장인데요. 이런 황당한 주장을 그냥 흘려들을 수 없는 이유는 북한의 5월 노동당 대회 날짜가 점점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노동당 대회를 앞둔 시점에서 도발의 구실을 만들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데요. 그동안 노동당 대회 이전에 북한의 도발을 예상했던 이 대북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이렇다 할 도발이 없었기 때문에 4월 말에서 5월 초 사이에 도발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나온 북한의 성명이기 때문에 더욱 주목된다는 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북한의 주장에 대해서 우리 모두 긴장을 좀 해야 될 거라는 생각입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늘 반가운 소리로 우리를 맞이하는 코맥스. 이젠 코맥스 홈 IoT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고 안전한 우리 집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삶의 가치와 행복을 만드는 기업 코맥스. 골목골목에 멋을 더하는 100년 넘은 유럽의 아파트들. 우린 언제까지 고풍스럽다고 부러워해야만 할까요? 좋은 집은 시간을 이겨야 한다. 시간을 이기는 아파트, 금강 펜테리움, 금강주택. UHD 시대란다. 4K로 사. 아니야. 크게 봐야지, 크게. 대화면으로 해, 대화면. 아니지. 잘 빠진 커브드로. 박성웅 씨, 직접 보고 결정하세요. 롯데 하이마트 TV 대전. 언제라고? 4월 1일부터 28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매장에 문의하세요. 가자! 스마트한 선택, 하이마트. LG G5가 변신하는 이유 알아? 피아노 플라이 하이파이 플러스 사운드로 생생하게 들으려고, 135도 광각 듀얼 카메라로 사람보다 넓게 보려고, 캠 플러스로 DSLR처럼 찍으려고. 아니, 그냥 즐겁게 놀려고. 스마트폰의 즐거운 변신, LG G5 and Friends. 벌써 458만 개. 이치, 왜 찾는 걸까요? 이치는 약이죠. 먹지 않는 잇몸약, 부은 잇몸이 싹. 많은 분들이 찾는 이유가 있겠죠. 이치는 아픈 잇몸을 직접 치료합니다. 닦으면서 치료하는 잇몸약, 이치. 부채표 동아약품. 예,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백병규 시사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우선 속보부터 말씀을 드릴까요? 전남 여수시에서 무궁화호가 탈선해서 한 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있죠?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3시 41분께 이 전남 여수시 율촌역 인근에서 운행 중이던 무궁화호 열차가 탈선을 해서 기관사 1명이 숨지고 승객 8명이 다쳤는데요. 예. 열차에는 모두 27명이 탑승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부상자 수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예. 네, 이 열차는 총 7량짜리였는데 예. 이 가운데 4개량이 이제 탈선을 했다고 합니다. 이 기관차는 전복이 됐고 2량은 전도가 됐다고 하죠. 네. 예, 어쨌든 더 이상 좀 사망자는 안 나왔으면 좋겠네요. 자, 역시 속보인데 리수영 북한 외무상이 오늘 새벽 유엔에서 연설을 했다고 그러죠? 네, 그렇습니다. 2030 지속가능 개발 목표 고위급 회의에서 이제 기조연설을 했는데요. 예. 그러나 핵 문제를 얘기를 했습니다. 리수영 북한 외무상, 핵에는 핵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이제 발언을 했는데, 지금도 한반도에는 30만 명의 군사력과 미국의 핵시설이 동원된 핵전쟁의 연습이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리수영 외무상은 이 북한에 대한 제재와 외세 때문에 북한의 지속 가능한 개발은 최악의 상황에 빠져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고 그러네요. 예. 근데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의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지금 다시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 정례 브리핑에서 이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왜 이란과 쿠바와는 대화하면서 북한을 제외하느냐, 이런 이제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솔직히 북한은 비핵화에 대해서 조금의 진정성도 보여주지 않았다. 북한이 비핵화의 진정성을 보여준다면 북한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이제 다시 확인을 했다고 하죠. 예. 그리고요,
그 요새 여야 막론하고 구조 조정에는 아주 그 동의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기업 간 구조 조정. 이런 와중에 현대중공업이 3,000명 이상의 인원을 감축하겠다. 지금 이렇게 예고를 하고 나선 모양이죠. 네,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이죠. 예. 전체 인원 그 27,000여 명의 그 10% 이상을 그 희망퇴직이나 그 공고사직 형태로 그 줄이기로 했는데요. 여기에는 그 사무직뿐만이 아니라 그 생산직도 일부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이제 그 조 단위의 그 적자를 냈기 때문인데 현대중공업 다음 주 중에 그 비상경영 체제를 선포하고 대대적인 인적 구조조정과 그 조직 통폐합 작업에 그 착수할 예정이라고 하죠. 근데 이게 조선업만 이런 게 아니라는 데에 사태의 심각성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이 기간 산업 전반이 좀 해당되는데요. 이 글로벌 경기 침체가 그 길어지면서 이 기간 산업인 그 해운과 조선, 철강, 건설, 이 석유화학 분야가 모두 좀 심각한 이 경영 위기 상황에 좀 직면해 있다고 하죠. 특히 그 해운과 조선업은 그 조 단위 그 적자를 내면서 이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좀 맞고 있습니다. 사실 말이에요. 제가 좀 답답한 게 뭐냐면 이런 사태를 어느 정도 예견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게 정치권이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여태까지 뭐 아무것도 안 한, 뭐 본인들은 아무것도 안 했다라고 얘기하면 수긍 안 하겠지만 어쨌든 본인들은 여태까지 뭐를 했느냐에 대해서 사실 되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이제 구조조정은 필요한데 그러면 구조조정에 따른 도대체 그 실업 대책 어떻게 할 거냐. 그렇죠. 뭐 예를 들면 그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져가지고 지금 얘기를 한다라는 사실 자체는 그러니까 국민들이 정치권을 불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한 발이 아니라 그 두 발, 세 발 좀 늦는 대목이 있죠. 네. 참 정치 얘기 또 해야죠. 그래도 이거 새누리당이 다음 달 3일에 당선자 총회에서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하기로 했다. 일단 이제 일정을 확정을 했습니다. 예. 오는 26일 그 당선인 워크숍에서 그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예. 다음 달 3일 당선자 총회에서 그 원내대표와 그 정책위 의장 선출하기로 했고요. 이 당초 9일 예정이었지만 당 혼란을 좀 조기에 수습해야 된다. 이래서 좀 일정을 좀 앞당겼습니다. 어제 고문단 회의도 새누리당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대통령부터 바뀌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좀 많이 나왔다고 하죠. 네. 네, 원유철 대표 권한대행 초청으로 여의도 한 식당에서 어제 그 새누리당 원로들 오찬을 이제 함께 했는데요. 여러 가지 그 쓴소리가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그 당 재건을 위해서는 그 개파 구분부터 없애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박근혜 대통령이 먼저 변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하죠. 김수환 전 국회의장은 박 대통령이 그 친박 개파 해체를 좀 선회해야 된다고 말을 했고요. 이 권현철 그 상임 고문은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이 공천관리위원장이 뭘 믿고 그랬겠느냐 이런 얘기가 많았다면서 결국 이 박 대통령이 그 바뀌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어제 이제 오찬 분위기가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 권철현 상임고문에 대해서 제가 좀 이따가 저희가 인터뷰 준비돼 있고요. 네. 예. 근데 이게 개파 맨날 없애야 된다. 근데 사실 개파는 외국에도 다 있어요. 그렇죠. 중요한 거는 개파의 존재가 아니라 개파가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건데 이 자꾸 뭐 개파를 없애는 이거는 사실 너무 당위론적이라서 현실성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사실 그 모든 모임이나 집단에는 분파나 개파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죠. 자, 더불어민주당도 역시 개파가 존재하는데 김종인 비대위 대표 추대론이 거론되고 있는 데 대해서 문재인 전 대표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네요. 네, 어제 컷 유세당과의 그 가진 오찬에서 그 문재인 전 대표 현실적으로 추대가 가능하겠느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예. 이 문재인 전 대표는 그 국회에서 이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이 직전 당대표가 당내 현안에 그 개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이제 구체적인 언급은 좀 피했다고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새누리당의 상임고문단이 어제 자중질환에 빠진 새누리당 위기 타개책을 논의하기 위해서 원유철 원내대표와 오찬 회동을 가졌는데요. 1시간 반 동안 쓴소리가 계속 이어졌다고 하죠.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주일 대사를 지내신 새누리당 권철현 상임고문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어제 어떻게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메뉴가 뭐였어요? 중식당이었는데요. 아, 중식이요? 예. 뭘 먹은지 잘 모르겠네요. 우리 흔히 그러죠. 코로 들어갔는지 입으로 들어갔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그만큼 쓴소리가 많이 나왔던 모양이죠. 그랬었습니다. 예. 어떤 얘기 하셨어요? 우리 권철현 고문께서는? 저는
중국 춘추 시대에 예. 그 초나라 장왕의 그 고사를 들면서 예. 3년간 정사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간신들이 둘러싸여서 지내던 왕에게 이제 충신들이 많이 피해를 입고 쫓겨나고 했는데 예. 마지막에 어떤 충신이 이제 죽음을 각오하고 예. 밖에서 새가 있는데 3년간 울지도 않고 날지도 않는다. 이 새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고 왕에게 빗대 얘기했더니 장왕이 예. 3년간 날지도 않았으면 이제 날면 멀리 날겠네. 3년간 울지 않았으면 이제 울면 제대로 소리내서 울겠네. 예. 하면서 지난 3년을 자기 옆에 있었던 간신배들 명단을 다 파악했던 거죠. 그걸 전부 내치고 예. 자기가 내쳐버렸던 것 같았던 그 충신들을 다 모아서 국정을 바로 잡고 나아가서 이제 나라가 강대지고 진나라를 깨부수고 예. 대표하는 그런 국가가 되었던 그 사례를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 3년 동안의 책임도 장왕 자신한테 예. 있었고 예. 그 문제 해결한 것도 장왕 자신이었다. 예. 따라서 지금 우리나라도 박 대통령 스스로가 이 문제의 핵심에 있고 예.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도 박 대통령밖에 없다. 예. 따라서 친박, 진박 어쩌고 하면서 진영 논리에 쌓여가지고 지내왔던 그런 세월들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예. 국민들 앞에 모든 게 나의 책임이다. 내 잘못이다. 네. 라고 국민들 앞에 솔직히 얘기하고 예. 지금부터라도 그 간신배들을 물리치고 예. 청와대와 당의 존재 호가호위했던 세력들을 물리치고 예. 진정한 천하의 존재들을 모으고 여야를 가리지 말고 인재를 뽑아서 국정에 새롭게 임하겠다 하는 약속을 하시면 나머지 임기 중에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 꼭 그렇게 하시고 대통령 스스로가 친박 해체 선언을 하시는 것이 좋다. 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상당히 많이 뼈아픈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런 이야기를, 예. 간신배가 주로 많이 포진되어 있다고 보세요? 뭐 청와대 정부에도 있고 당에도 있고 다 있다고 생각하지. 그동안 이 여당의 실력자가 예. 여당 안에서 야당의 역할을 한다든지 충원의 전사처럼 해줘야 될 사람이 그 사람이 진박 간별사 이런 식으로 불려왔잖아요. 예. 그랬던 것들 그다음에 자기 소꿉장난 하듯이 자기들끼리 오늘은 네가 아버지하고 오늘은 내가 어머니하고 뭐 이런 식으로 매일 돌아가면서 했던 그 세력들이 있는 거죠. 예. 대통령이 거기서 벗어나지 않으면 예. 안 된다. 담장 안에서만 매일 있으면 담장 안에 그밖에 안 보이지만 담장을 허물어 버리면 천하가 자기 것인데 예. 이제는 담장을 허물고 천하를 바라보시라고 예. 그런 권유를 드렸던 거죠. 근데 그 유승민 의원 사태를 보면은 그게 좀 쉽지는 않을 거예요. 당사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처럼 예. 대통령께서 자기를 배신하는 사람들 응징해주고 국회를 붙들어매는 야당을 심판해달라고 국회 심판을 얼마나 외쳤습니까? 예. 근데 국민들은 응징해달라는 사람을 다 당선시키고 예. 그 심판해달라는 야당을 일당으로 만들어버렸다고. 예. 그럼 대통령에 대한 뭐라고 표현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우리 헌정사상 집권당이 이렇게 무너져버린 건 처음이거든요. 예, 예. 우리가 야당일 때 노무현 대통령 탄핵해가지고 많이 무너진 적은 있었지만. 그때도 120석은 넘게 했죠. 네, 근데 집권당으로서 이렇게 무너진 건 이 초유의 현상이 참담한 패배이기 때문에 이제는 대통령께서 정말 새로운 심기일전호를 하지 않으면 이 미래가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하는 겁니다. 그런 쓴소리들이 많이 나왔고요. 예. 좀 더 속도를 내라고 하는 주문도 많았습니다. 예, 너무 예. 늦다 모든 게. 예. 그래서 그 당선인 대회를 열어가지고 원내대표를 뽑고 하는 것도 늦추지 말고 5월 5일 어린이날 이전에 예. 다 끝내라. 예. 하는 주문이 많았었는데 아마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만. 예. 참 마음 아픈 이야기들이 많았었습니다. 유승민 의원 말씀 잠깐 하셨는데 어제 복당 얘기도 나왔습니까? 유승민 의원 그리고 윤상현 의원의 복당이죠? 제가 직접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예. 복당 문제를 놓고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그래서는 안 된다. 이번 공천 파동 진영 논리 싸움에 희생되었거나 한 사람들이 많지 않느냐. 또 예. 어떤 사람들은 좀 지나친 발언을 하다가 또 문제가 된 사람도 있지만 예.
이제 이렇게 망쳐버린 당에 네. 다시 복당하겠다는 사람들에게 당이 겸허한 자세로 감사한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받고 예. 또 그 사람들도 당에 돌아와서 자기들이 지금까지 뭐가 잘못되고 뭐가 잘한 것인지 충분히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통합의 측면에서도 다 받아들여서 가야 된다. 여기서 뭐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고 이런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예. 대부분의 고문들도 다 찬성하셨고요. 예. 좀 더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이라고 그런 충고가 많았습니다. 공천에 있어서 이 정치성 때문에 손해본 사람이 많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제가 그거 잠깐만 여쭤볼게요. 우리 권철현 상임고문께서 이 문재인 전 대표의 지역구에 있던 부산 사상 권철현 고문께서도 여기서 3선을 하셨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는 물론 불출마하셨습니다만 김무성 전 대표가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손수조 후보 공천을 두고서 당선 가능성이 떨어지는데 친박계가 손 후보를 밀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말을 한 번 한 게 아니고 여러 번 언급을 했었습니다. 김무성 전 대표가요? 네, 작년에도 2012년 총선에서 이 지역에서 패배했던 것도 공천 실패, 손수조에 대한 공천 실패였다. 그리고 이번에도 공천이 잘못된 거다. 선거가 한창 진행된 도중에도 PK 지역에서 7군데는 공천을 잘못해서 진다. 그 7군데가 사상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또 우리 당에서 여론조사 했을 때도 이번에 당선된 장제원 전 의원과 손수조 사이의 격차가 엄청나게 컸었습니다. 한 3배 정도 컸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아주 낮은 쪽에 공천을 주다 보니 사상의 민심이 들고 일어나 버렸죠. 이건 사상 국민들을 우롱하는 거냐? 이게 뭐냐 도대체 4년 전에도 그러더니 또 그러느냐? 그래서 아마 손수 후보가 26%라고 하는 아주 낮은 부산에서 새누리당 후보로서는 얻기 힘든 표밖에 못 받게 되었고 무소속이 당선되는 그런 사태를 이겨냈죠. 자, 그리고 어쨌든 비대위원장 얘기는 어제 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김황식 전 총리도 거론되고 있고 이런 모양이에요? 일단 이런 이야기는 나왔습니다. 비대위원장이든 당대표든 간에 좀 국민들이 납득될 만한 인물. 국민들이 저 사람 정도면 제대로 해내가겠다. 그런 인물을 찾아내야 된다. 당내든 당외든 가리지 말고. 두 번째로는 정치를 아는 사람이 해야 된다. 정치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정치의 메커니즘이나 권력 구조의 메커니즘도 모르고 사람의 인맥이나 문제점이 어디 있는지도 제대로 모르면서 이걸 수술하기가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를 아는 사람이 들어와서 과감하게 처리해야 된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제 우리 김황식 총리 같은 사람은 존경받는 좋은 분이지만 정치를 잘 모르신다. 그런 기준에 맞는 건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외부 인사. 근데 사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 인사를 들여다 비대위원장을 시킨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새누리당도 지금 이런 상태에선 진짜 여야 가리지 말고 야당 인사도 좀 모시고 와야 될 판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야당 출신이라도 새누리당에 지금 살려낼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분이 있다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도 누군지 좀 말씀해 주실 수는 없어요? 글쎄 요즘 언론에 조금 아끼다만 하나가 의원 이야기도 나오고 몇 사람 이야기가 나오던데 가능하지 않을까 큰 매스를 대야 되지 않겠는가. 또 하나는 어제 비대위원회에서 나온 얘기가 지금까지 친박 진박 운운하면서 호가호했던 사람들은 당 지도부에서 일체 다 빠져라. 이제 나서서는 더 이상 안 된다. 절제해야 된다. 그 요구가 참 많았었습니다. 또 그 승에 어떤 사람 나서게 되면 또 친박끼리 모이게 되고 또 그걸 규탄하는 비박들이 모이게 되고 지금 지금까지 진영 싸움이 또 계속되는 거 아니냐. 그런 친박 지도 그 사람들이 자제하면서 빠져줘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많았기 때문에 이제는 당내 당외를 가리지 않고 여야를 가리지 말고 예. 정말 당을 심기일전 살려낼 사람을 저희들이 뽑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진짜 이 하나갑 전 대표 같은 분들도 아주 훌륭하신 분이고, 그러니까 훌륭하신 분들은 많은데, 이제 그분들이 수락을 하느냐 문제였죠. 제 예, 문제는 이제 정말 훌륭한 사람이 들어왔을 때 자기들이 존재감이 사라질까봐. 예. 물에 물 탄 듯이 애매한 사람을 데려놓으려는 버릇들이 있거든요.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추천해내는 그런 용기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예, 이번에는 그 용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절대로 그 진입장벽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권철영 고문께서는 또 지금 하시는 말씀 제가 딱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딱 드냐면, 원래 교수 출신이시잖아요. 예. 갑자기 학자다운 면모가 갑자기 확 들었습니다만. 예.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새누리당 권철현 상임고문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전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선생님, 환경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네, 환경 기술은 더하고 오염물질은 빼고 환경과 경제는 곱하고 환경 복지는 나누어야죠. 안녕하세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김용주입니다. 제2기술원은 환경을 보존하고 경제도 발전시키기 위해 환경기술 개발과 환경산업 육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환경사랑, 국민과 함께 새롭게 실천합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록록록록록비드 면역은 높아도 안 돼요. 안 돼요. 면역은 낮아도 안 돼요. 안 돼요. 녹용 추출 성분 록비 록록록록록비드.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들으시죠. 베이스 도르코 면도기 도르코 베이스 면도기 베이스 안전하고 부드러운 대한민국 면도기 안전하고 부드러운 면도 그 이상을 경험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연일 계속되는 황사로 기분까지 답답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솔의 항상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시원한 솔싹 추출물이 입안에 솔솔 솔바람을 불게 합니다. 이상 머리까지 시원해지는 느낌 솔의 눈이었습니다. 솔의 눈.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로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내리네 내리네 내리네. 나쁜 콜레스테롤 올리네 올리네 올리네. 좋은 콜레스테롤 쿠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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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리코사놀. 레인보우 폴리코사놀은 높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에 도움이 되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레인보우 이샵에서 구입하세요. 기분이 깨끗할 수 평창수. 맑고 깨끗. 마음이 촉촉할 수 평창수. 촉촉 좋아. 생기가 발랄할 수 평창수. 생기 팡팡. 연아와 함께 마셔요. 나에게 좋을 수 강원 평창수. 잘 들어. 이게 헝거리 정신이야. 너 배고파? 나 롯데리아. 인터넷 안 켜. 빨리 켜. 롯데리아 홈서비스 검색해. 롯데리아 모바일 앱. 다운받아. 2번 받아. 전화번호 눌러.
그냥 막 눌러 1600-9999 헝그리 할 때 뭐라 그랬지? 떠나요 둘이서 모든 걸 훌훌버리고 푸르른 제주도 깨끗한 삼다수에서 삼다수야 고맙습니다. 제주 삼다수 전화 주문은 1644-3049. 자, 오늘도 오로나민 씨로 생기발랄하게 출발하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로나민 씨, 생기 오로나민 씨, 발랄 오로나민 씨, 생기 발랄 건강하고 활기차게 오로나민 씨, 생기 발랄 오로나민 씨, 오로나민 생기 발랄 컴온. 완벽하게 새로워진 렉서스 RX 출시. 여유로운 안정감 속에 거침없는 파워, 넘치는 카리스마 속에 정교한 디테일. 발견하라, 감동하라. Radiant Crossover New Generation RX. 모든 순간이 감동이다. Lexus. 국제도시 청라의 스트리트몰 지젤 M. 프리미엄 복합문화몰 M으로 만나다. 지젤 M. 자유경제구역의 수변 상권과 차원이 다른 특급 스트리트몰. 지젤 M과 꿈꾸는 청라의 미래가치. 비교할수록 따져볼수록 선명해진다. 상가 분양 문의 032-561-9700. 지젤 M 청라. 아무리 더운 날도 당신은 휘파람을 불게 될 겁니다. 2배 더 시원한 휘센이 당신을 따라 움직이고 있을 테니 2배 더 시원한 휘센으로 세상 모든 더위 휘. 하나의 바디, 2개의 에어컨. LG 휘센 듀얼 에어컨. 예, 지금 7시 39분 55초 지나고 있는데요. 자, 금요일 아침 참 많이 밀리는 아침일 것 같은데 통상 알아볼까요? 나성주 캐스터. 네, 오늘 아침도 돌발 상황이 많습니다.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가 특히나 어려운데요. 이유는 사고 때문입니다. 판교에서 구리 쪽으로 수락산 터널 안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2, 3, 4차로고요. 승용차 부딪히는 사고 현재 처리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차로만 통과가 가능하기 때문에 뒤로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 가서 조남 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는 화물차와 승용차 부딪히는 사고입니다. 역시 1차로에서 난 사고여서 뒤로 여파가 있습니다. 2km 구간에서 정체고요. 서해안 고속도로 목포 방향으로도 팔곡터널에서 용담터널, 또 비봉 부근에서 밀리고 있고 화성 휴게소 부근에서는 화물차가 고장으로 서 있어서 현재 갓길에서 처리 작업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근 차로 변경 주의해서 지나시길 바랍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차기 당권에 김종인 대표를 추대해야 한다. 아니다. 경선에 붙여야 한다. 논란이 여전한데요. 자, 이 부분 과연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사선 고지에 오르신 분이죠. 더불어민주당 서른 의원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서른입니다. 먼저 당선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사선이라는 것도 이게 상당한 선수인데 말이에요. 예. 일단은 더불어민주당이 일당이 됐죠. 네. 그죠? 네. 자, 그런데, 김종인 대표의 공이 컸다. 한쪽에선 아니다. 문재인 전 대표의 공이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 우선 김종인 대표의 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쉽지 않네요. 아, 왜요? 예, 이유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가 원내 제1당이 됐지만은. 예.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게 문제가 많습니다. 아. 네. 이 문제는 호남인데, 예. 이 당이 호남 기반으로 하고 있는 당이지 않습니까? 예. 호남인데, 광주 전남에서는 거의 전멸하다시피 했죠. 예. 전북에서 대패했습니다. 예. 역대 이런 상황이 없었죠. 예. 광주 전남만 보고 나면 문을 닫아야 할 상황이에요. 예. 참혹한 결과인데, 그런데 수도권과 여타 지역에서 이제 약진했습니다. 예.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거냐 문제인데, 예. 호남 부분은 우리 당에 대한 심판이죠. 이건 예. 아주 냉혹한 심판입니다. 그리고 기타 지역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 구분이 된다고 봐야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 당에 대한 심판은 말하자면 이제 친노라 지칭되는 쪽에서는 좀 억울하겠지만은 이 친노에 대한 패권주의, 친노의 패권주의 예. 이런 걸 좀 혼내줘야 한다. 이게 이제 호남 쪽에서 있었죠. 이런 정서가 예. 있었는데 문제는 김종인 대표 그 셀프 공천, 예. 그거에다가 이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표매성 발언이 또 있었어요.
이게 이제 결정타가 된 거죠. 이게 되면서 그 후에 이제 호남 여론이 급전직하했던 걸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들 그러면 수도권은 어떻게 할 것이냐? 수도권은 박근혜 대통령의 오만 불통 그리고 무능, 경제 실정 여기에 대한 이 심판이죠. 우리가 잘해서 수도권에서 약진했다기보다도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의 심판이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그럼 김종인 대표 한 역할이 뭐냐? 초기 과정에 우리가 공천 과정에서 이렇게 혼돈이 있었을 때 그걸 정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이 셀프 공천 전까지는 잘하셨어요. 근데 그 뒤로 셀프 공천 이후로 완전히 그냥 가버렸죠. 근데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김종인 대표가 컸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건 정확히 보고 한 판단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본다면 호남에서의 패배는 문재인 전 대표를 비롯한 친노들에 대한 반감 때문이 아니라 김종인 대표의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비하 발언이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결국 참패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죠? 그건 아니고요. 친노의 패권주의에 대한 이 반발 정서가 있었는데 거기다가 김종인 대표의 실책이 플러스돼가지고 완전 전패하게 된 거죠. 불을 확 지르는 역할을 했다 이 말씀이신데, 그죠? 자, 친노 패권주의 어떻게 선거 이후에는 좀 청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그분들은 억울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굉장히 강해요. 친노 없다 그래요, 그분들은. 굉장히 강합니다. 그건 이제 일부 언론들이 그렇게 부풀린 전명도 많고, 저는 당내에서 냉혹히 지켜보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과장되고 부풀리고, 그리고 선거 때는 또 그걸 또 이용해서 뭐 극도로 과장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호남 쪽에서 먹혔던 거죠. 그래서 그랬던 것인데, 어쨌든 문재인 대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자숙하면서 정리를 해나가는 부분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김종인 대표의 어떤 그 역할이 그렇지 않았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차기 당권 뭐 합의 추대냐 경선이냐 이 부분은 뭐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겠네요. 그렇죠. 뭐 그건 경선을 안 한다는 것은 우스운 이야기죠. 우리가 1년 반 뒤에 이제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되는데 물론 이제 대권 주자들은 안 나오겠죠. 대권에 관심 있는 분은 안 나올 터인데 그러나 1년 반이나 남아 있는데 김종인 체제로 간다는 거는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빨리 전당대회를 치러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고 정상적 체제로 가고 그 뒤에 이제 이 당 후보를 결정하는 상황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제 판단으로는 이 지금 비상대책위원회 아닙니까? 이걸 빨리 정리를 해서 정상적인 체제로 가도록 해야 합니다. 당이 승리를 했는데 체제로 간다는 거는 논리적으로도 맞지가 않죠. 그러니까 김종인 대표가 지금이라도 좀 이제 역할을 다 했으니까 좀 잠시 좀 물러나야 된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죠? 전 그렇게 보는데 그렇게 되면 그럼 당은 누가 관리할 거냐는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빨리 전당대회를 치르도록 준비를 하시는 게 좋다 이런 생각입니다. 근데요. 사실 김종인 대표 입장에서 볼 때 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아니 문재인 전 대표가 찾아와서 대선 때까지 당을 맡아달라 이래가지고 내가 왔는데 라고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그건 문재인 대표와 두 분 간의 개인적 견해일 수 있다고 보죠. 또는 그 상황에 대한 어떤 판단에서 나온 부분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서로 그렇게 말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건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안 물러간다는 게 얘기가 안 되죠. 전체 당원들의 뜻이 더 중요한 것이지 문재인 대표가 하는 그 얘기라고 해서 그것도 확인 여부가 남아 있습니다만은 서로 그렇다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나는 뭐 물러나겠다 한다면은 그것도 좀 이상하죠. 그렇군요. 자, 이제 당내 또 다른 문제가 차기 원내대표 선출 문제인데요. 그죠? 국회임기 첫해 원내대표다. 더군다나 지금 어쨌든 지금 일당의 원내대표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서른 의원께서도 혹시 도전하실 생각 없으세요? 저라고 왜 도전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지난번에 도전했었는데 근데 이건 저 혼자만 결정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주변 분들하고 상의를 좀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뜻을 함께하는 분들하고 상의를 하고 난 뒤에 결정을 할 생각인데 주변 분들에게 상의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해찬 의원의 복당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요? 일단은 이해찬 대표가 이해찬 전 총리가 이 국민의 선택을 다시 받았고 다시 국회로 오게 됐는데
이걸 너는 안 된다 이렇게 한다는 것도 이 웃음 모양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이게 순리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김종인 대표가 기업 구조조정 카드를 들고 나왔는데 이게 야당 대표로서는 굉장히 좀 이례적이다. 이런 평가가 많지 않습니까?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예. 우리도 구조조정에 대한 지금 경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이걸 어떤 식으로 구조조정할 거냐는 문제거든요. 예. 이주 노동자 등 시민 서민들한테 전부 피해가 증가되도록 하는 건 안 된다. 아하. 그 대책이 마련되면은 구조조정 해야 된다. 예. 실업자 대책이 먼저 돼야 되죠. 예. 그래서 그런 구조조정이라면은 그게 말로 진짜 구조조정이죠. 예. 진짜 대책을 하고 난 뒤에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 제대로 된 구조조정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당연히 주장해오던 바이죠. 예, 그렇군요. 자, 그리고 앞으로 국민의당하고는 어떤 관계 설정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국민의당과의 관계 설정은요. 저는 이 선거가 이제 끝난 지 얼마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선거 결과를 존중한다는 입장에서 예. 당분간은 각각의 입장에서 서로 선의 경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예. 내년쯤 해서 내년쯤 해서 통합을 할 거냐 하는 문제를 다시 고민할 때가 오지 않겠나. 대선을 앞두고. 예, 네. 지금은 어느 당이 더 잘하느냐 경쟁할 필요가 있고 또 그렇게 정해진 구조인데 그걸 굳이 뭐 합치자 말자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서른 의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전 뉴스 들으신 이후 8시 1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